그러면 그 다음 정의, 미분 가능에 대해서 볼게요. 미분 가능을 우리가 differentiable이라고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의 정의를 먼저 보면 f'A가 존재하면 이라고 시작을 했네요. f'A가 존재하면 함수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사실 f'A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f'A가 뭐냐? f'A가 우리 앞에서 정의했듯이 미분 계수였는데 그 미분 계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거나 뭐 x가 a 근처로 가거나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했다는 거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존재를 할 때 미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f라는 함수가 개구간 a에서 b까지 또는 a부터 무한대, a부터 쭉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 구간에서 모든 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모든 수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f가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들을 같이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개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라고 하면 1과 3은 포함하지 않지만 1 이후부터 3이 되기 전까지는 다 포함하는 이런 구간을 의미를 해요. 이걸 우리가 개구간이라고 하고 폐구간은 뭐라고 하죠? 폐구간은 닫힌 거니까 1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개구간에서 지금 미분 가능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분 가능은 이렇게 개구간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왜 개구간에서 정의를 하는가? 이거 폐구간 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에 대한 거는 개구간에서 정의가 돼요. 왜냐하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있다 라고 하고 우리가 a부터 b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을 정의를 할 건데 그러면 a를 만약에 포함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a가 이제 폐구간. 그러니까 만약에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하다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생각해보면 a에서 양 끝점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f'A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A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A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극한이니까 사실 이 극한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A를 기준으로 해서 h가 0으로 다가오는데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좌극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FA는 일단 정의가 되겠죠. A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정의가 되는데 FA 더하기 H라고 했을 때 H가 0의 좌측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H가 지금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의 함수 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A부터 B까지 이제 정의역이기 때문에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가 뭐가 되는지 사실 몰라요.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A보다 큰 영역에서만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A보다 작은 이쪽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정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이제 B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F'B를 생각해보면 B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어떻게 되죠? h분의 f의 b 더하기 h 마이너스 fb가 되는데 fb는 정의가 돼요. 그렇지만 f의 b 더하기 h를 보면은 b에서 만약에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좌우극한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우극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이때에는 b 더하기 h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부분이 b보다는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b보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b보다 커요. b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의가 돼야 되는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정의가 아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a부터 b까지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정의가 안 되니까 얘도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양 끝점은 빼고서 우리가 미분 가능을 논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개구간에서만 미분 가능을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개구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이 보죠. 함수 fx, 절대값 x가 어디에서 미분 가능한가? 라고 했네요. 자, 어디에서 미분 가능한가? 자, 절대값 함수니까 일단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x가 0일 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그럼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fx가 이때는 절대값 x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fx는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0일 때는 그냥 뭐 0이 되니까 뭐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x가 0보다 클 때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x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f'x가 h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니까 x 더하기 h를 넣으면은 여기 x 더하기 h가 되고 거기에서 fx를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x 없어지고 h분의 h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1 이렇게 표현이 됐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뭐다? 마이너스 x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니까 x 더하기 h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h 그 다음에 빼기 fx니까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h 나누기 h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 x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가 0일 때는 f 프라임 제로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딱 한 점에서의 도함수니까 미분 계수예요. 그래서 f 프라임 제로 0에서의 미분 계수를 찾아보면 이때는 h가 0 근처로 갈 때 h분의 f의 0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자, 여기 f의 제로는 얼마예요? f의 제로는 0이겠죠. 그리고 f의 h가 되니까 이제 f의 h가 들어가는데 fh는 뭐가 돼요? fh는 절대값 h가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절대값 h? 그럼 h가 0 근처로 갈 때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그래서 우극한일 때는 h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절대값 h가 될 거고 h가 좌극한을 생각해보면 h분의 h가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 절대값 h는 마이너스 h가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은 1이 되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었어요. 그렇죠? 존재한다가 여기 오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는 x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고 x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에는 이렇게 각각 f'x가 존재하니까 이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메인을 표현을 하면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냐면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만 0에서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라지 R로 썼죠. 자, 이런 x들을 다 모아놨는데 어떤 x냐?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를 다 모아놓은 게 도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티어렘을 같이 볼게요. f가 a에서 미분 가능이면 f는 a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니까 우리가 theorem이라고 하고 이 theorem을 우리가 증명해서 이것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서 응용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해요. 자, f가 a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역명제를 생각했을 때 f가 a에서 연속이면 f가 a에서 미분 가능한가?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역명제도 성립하나요? 만약에 역명제가 성립한다면 미분 가능과 연속은 그냥 동치명제가 되겠죠. 그냥 필요충분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요 함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절대값 x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꺾이죠. 이런 함수예요. 원래는 이제 fx가 x면은 이런 직선인데 절대값 x니까 모두 다 양수라서 이렇게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함수는 사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끊어진 부분이 없죠. 연속인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은 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연속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인 건 아니다. 그래서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명제를 한번 같이 증명해 보죠. 자, 우선 우리가 보이고 싶은 주장, 클레임이라고 쓸게요. 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결론이 연속인 거예요. A에서 연속이니까 우리 연속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연속의 정의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것을 연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사실은 A에서의 함수값하고 A에서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A 근처로 갈 때의 극한값 하고 함수값이 같은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명을 할 때는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를 먼저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인 걸 보여야 되니까 이거를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정을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가정이죠. 뭐뭐이면 이전에. 그래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이면이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이 가정이 돼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럼 F'A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에 의해서. 그냥 theorem의 가정에 의해서 이것이 존재하니까 F'A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정의대로 써보면 H가 0 근처로 갈 때 H분의 F의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썼냐면 우리가 앞절에서 하고 이제 정의를 했듯이 H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x 증분이니까 x가 a 근처로 간다. 그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는 걸 보일 건데 우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극한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사실 똑같죠? 우리가 x-a를 이제 분모 분자 곱해가지고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도 사실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x가 a 근처로 가니까. 그래서 각각 지금 곱해져 있는 값인데 각각의 극한으로 다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x-a분의 fx-fa 곱하기 분리하는 거죠. 극한을 x-a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면 여기 두 번째 극한이 x가 a 근처로 가니까 여기 다항함수는 0으로 가겠죠. x가 a가 되니까. 그래서 0으로 가서 이제 이거 곱하기 0이 되니까 값이 0이 될 거예요. 얘가 뭐든 간에.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지금 fx-fa의 극한값이 제로다라는 것의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0이니까 이거 넘기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fx의 극한이 fa가 된다라고는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0이 되니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요거를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자,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fx의 극한, 그러니까 이 fx의 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남겨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빼고 더해서 똑같은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그 빼고 더하는 거를 얘로 한번 볼게요. fa랑 fa를 빼고 더해서 같은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취할 때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분리가 가능하고 여기 이제 fx-fa의 극한 더하기 x가 a로 갈 때 fa의 극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 첫 번째 요 극한 텀은 우리가 앞에서 이것의 극한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요. 그럼 남는 건 이것이 리미트 여기 x가 a로 갈 때 fa다가 되는데 사실 fa는 뭘까요? 어떤 함수 값이니까 상수 값이겠죠? 어떤 값. 그래서 x가 a로 가든지 말든지 극한 값은 fa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fa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fx의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fa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네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이거였죠. 이것과 이것이 같다.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궤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F'을 일계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되는 형태, 도함수가 이제 몇 번 거치느냐, 그러니까 몇 번의 미분을 하느냐, 몇 번의 이제 반복을 하느냐를 이제 고계도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F'을 한 번 더 그것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F2'이 돼요. 두 번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써주면 되고 이것의 의미는 F'이 아까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dy dx 또는 뭐 df dx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는데 미분되는 변수가 x니까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라는 연산자를 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미분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써주면 이제 기호로 봤을 때 x가 두 번 미분이 되니까 이렇게 제곱 형태로 써주고 여기는 d가 겹치니까 이렇게 제곱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y의 n번 미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f를 한 100번 미분할 거예요. 100번의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1계도 함수 구하고 2계도 함수 구하고 3계도 함수 구하고 여러 번 구하려고 하면 이거를 프라임 기호를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죠. 100번까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n 하면 n제곱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거에다 괄호를 쳐서 이렇게 y의 n번 미분이에요 라는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f의 n번 미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괄호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n번 미분한 거. 여기는 이제 굳이 괄호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미분을 몇 번 했느냐의 의미니까 요 n이라고 하는 횟수가 이제 그 도함수의 몇 번 반복이냐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계도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예제 4번에서 이 fx의 f2'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앞에서 예제 1번에서 사실 1계도 함수는 이미 구해놨죠. 1계도 함수의 값이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이것의 f'x를 가지고 자,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도함수. 그래서 그 도함수를 찾아보면 2계도 함수라고 하면 되겠죠. f2'x는 자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대로 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제 y 값의 증분이었어요. 그래서 f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 값이 사실은 뭐냐면 f'의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대상이 f'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f'을 구할 때는 여기가 f였지만 f2'을 구하려면 f'의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h니까 우리 예제 1번에서 찾아놓은 값에다가 x에다가 이제 이걸 넣으면 되죠. 3에 x 대신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f'x 여기 넣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서 h를 또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6x가 돼요. 자, 여기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고 자, 6x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을 보면 한 번, 그러니까 1계도 함수를 보면은 2차 함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기울기 값. 그러니까 1계도 함수의 그것의 기울기를 찾은 게 2계도 함수겠죠. 얘는 이제 2계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 2계도 함수가 6x가 됐다. 그러니까 차수가 지금 하나가 낮아졌어요.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니까 3계도 함수랑 4계도 함수를 찾아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3번 미분한 거 3계도 함수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기호를 이렇게 쓰면 되고 얘도 당연히 뭐 이렇게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4번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3궤도 함수 한번 볼까요? 3궤도 함수는 자, 정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대로라면 이것도 사실은 F2'의 프라임. 그러니까 이궤도 함수의 기울기인 거죠. 이궤도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인 거니까 여기 함수가 이제 F2'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F2'이 뭐였냐면 6x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계산이 또 가능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하면 여기 값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F2'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6x니까 x가 1일 때 6인 기울기를 갖는 0,0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항상 고정이죠. 그냥 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일 때 6이었으니까 1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2'의 함수가 6x인데 그것의 기울기라는 거는 F3'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x를 한 번 더 이제 3궤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건 계산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4궤도 함수는 뭐가 될 것인가? 뭐가 될까요? 자, 다시 생각해보면 3궤도 함수가 6인데 6이라고 하는 3궤도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4궤도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도함수의 개념이 기울기니까 이 6이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4궤도 함수가 돼요. 그러면 6이라는 거는 언제나 6이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6이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어떤 x에 대해서도 똑같은 값을 갖는. 그래서 F3'x가 지금 6이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6이니까 그것의 도함수가 뭐다? 6이라고 하는 요 상수함수의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평한 직선의 기울기가 뭘까요? 0이겠죠. 그래서 4궤도 함수 계산하지 않아도 0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수값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면 0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상수값의 미분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열심히 극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어떤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함수 말고 다른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 계산을 반드시 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 복잡함과 그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공식화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분 공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ifferentiation formula들에 대해서 볼 건데 앞에서 우리가 도함수 정의대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뭐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열심히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매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한 공식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여러분이 외우고 그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식화를 해서 한번 열심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첫 번째는 C라고 하는 게 이제 임의의 컨스턴트, 상수라고 했을 때 그 상수의 미분, 상수의 도함수는 0이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C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즉 이제 fx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것을 어떤 상수 C라고 하면 x의 범위 내에서 그것의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쭉 수평선일 거예요. 이런 C를 이제 높이로 갖는 이런 수평선.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라는 게 없죠. 그래서 기울기는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의미는 기울기였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사실 0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자. 자, fx를 c라고 했을 때 그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를 정의대로 써서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돼요? 도함수니까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자, 뭐가 될까요? fx 더하기 h는 어디에 있든지 사실 다 모든 함수값은 c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c고 얘도 c인 거예요. 어떤 값에서도 다 c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0이네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미분하면 0이네. 그러니까 상수함수 미분하세요 하면 그냥 0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x의 n제곱 형태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뭐 x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x의 제곱이다 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또 한번 생각해보자. fx를 이런 거듭제곱 함수라고 해볼게요. x의 n제곱의 형태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할 건데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값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a. 그러면 모든 a니까 사실 x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랑 같죠. f 프라임 a로 이제 계산해보면 즉 a로 계산하고 모든 a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도함수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정의대로 가면 x-a분의 fx-fa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fx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x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a라는 거는 a가 들어가면 a의 n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빼기 a제곱이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x세제곱 빼기 a세제곱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n으로 확장했을 때도 인수분해가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우리가 x제곱 빼기 a제곱이면 x-a 곱하기 x 더하기 a. 만약에 x세제곱이면은 여기 있고 x-a로 묶어내고 나머지 2차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n제곱 빼기 an제곱을 x-a하고 나머지 텀으로 곱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제곱일 때는 1차 묶어내면 1차가 남고 3차식일 때는 1차로 묶어내면 2차식이 남고 하니까 x로 묶어내면 n일 때 여기가 x의 n-1차가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수가 이제 붙죠. 그러니까 a 곱하기 x의 n-2차. 이렇게 차수를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a는 이제 개수가 하나 늘어나고 여러분이 여기 3차식만 한번 생각해봐도 요거 쉽게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제곱이 되면서 x는 하나가 차수가 낮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x 곱하기 a에 이제 a도 이제 차수가 점점 늘어나서 n-2에 더하기 a의 n-1까지. 만약에 이제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인 경우에도 여기 마지막에 a에 대한 지수 제곱이 남죠. 그래서 그걸 일반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x-a는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건 이제 x에 대한 다항식인데 여기서 x를 a 근처로 보내게 되면 여기가 이제 a의 n-1제곱 여기도 a 곱하기 a의 n-2제곱이니까 a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이제 들어가면서 모두 다 이 항들이 a의 n-1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느냐? 세보니까 a가 지금 하나, 두 개, n-1개. 그래서 요만큼이 n-1개니까 하나 더 더해서 n개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요만큼 a의 n-1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네요. 그래서 f'a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도함수로 확장하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f'x는 뭐다?
a 대신에 x를 넣어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거듭 제곱일 경우에는 그 지수를 앞으로 내려서 곱하고 x에 그거 하나만큼 빼서 지수로 올려줄 거예요. 이게 이제 도함수의 하나의 공식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예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A번. fx가 x의 6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도함수는 6은 내려서 써주고 x에 6에서 하나 뺀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B번. x의 1000제곱. 자, y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한 거 표현하면 도함수 y의 프라임이라고 쓰고 1000은 내려주고 x에 1000에서 하나 뺀 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어떻게 돼요? y가 t의 4제곱, 변수가 이제 t죠. 그러니까 y의 미분. 사실 이 y 미분은 C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가 내려오고 t에 하나 빼주고 3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 D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r 세제곱을 r로 미분하세요 라는 얘기죠. r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3은 내려오고 r 쓰고 그것에 하나 뺀 거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거듭 제곱된 형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는 그냥 앞으로 빼서 나머지 함수 미분해서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c 곱하기 fx를 g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는 사실 극한을 취해도 그냥 밖으로 빼서 우리 계산했던 것처럼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곱해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 자,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죠. CFX가 GX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GX에 대한 미분을 찾고 싶은 거죠. GX의 도함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G'X는 하고 정리를 하면 자, G에 대한 도함수예요. 자, 그럼 H분의 G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G의 X 더하기 H니까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G의 X 더하기 H니까 C 곱하기 F의 X 더하기 H가 되겠다. 그 다음에 GX는 뭐다? C 곱하기 FX다. 자, 이런 상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잘 보면 H로 또 묶어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로 묶어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C라고 하는 요 상수는 요 극한에 전혀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변수로 봤을 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C를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C 곱하기 요 극한이 되는데 요 극한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f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니까 그것의 극한은 f'x로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c랑 곱해주면 아, c 곱하기 f'x네. 그러면 c 곱하기 f'x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증명이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밖으로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빼고 함수만 그냥 미분하자. 자, 그러면 예제 2번 볼게요. 아, 3 곱하기 x 4제곱을 미분해라. 그러면 3은 그냥 밖으로 빼고 나머지만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x 4제곱 미분. 그래서 4 내려오고 x에 4에서 하나 빼주고 그러면 12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 B번 마이너스 x의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1 밖으로 빼고
x 미분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1제곱 미분이니까 1 앞으로 빼고 x의 1제곱에서 하나 뺀 거.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여기 밑이 0이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x 미분하면 그럼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돼요.